제가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챗GPT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PT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불과 한 2년, 한 3년 만에 이분들을 다시 만나면 전 이제 GPT가 없으면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과제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제 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과제를 내주면 그걸 AI에게 넘기면 답안이 나와버려요. 그럼 사실 이게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소프트 GA입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한편으론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덕분에 업무 생산성이 크게 늘어서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대체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아이가 마주할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참 막막하다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관련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 3월에 출간한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은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고,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즈에서 각각 2024년 올해의 책과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이썸몰리 교수님은 2024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화제의 도서 듀얼 브레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줄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6년차 강사 빅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줄리 같은 경우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니까 한번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웹 개발과 알고리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빅터라고 합니다. 이 빅터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먼저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조금 걱정이 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책의 메인 주제가 AI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으면 어떡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책의 번역가이신 신동숙 번역가님께서 굉장히 번역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원문 자체가 한글로 적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읽기가 수월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싶으면 각주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읽기가 너무 편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납득하기 어려우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사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냥 단순히 교양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I를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입문서로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좋은 입문서다라는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던가 이시그마 문제 같은 다소 낯설 수 있는 용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줄리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해왔는데요. 금융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그리고 공교육의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제 학습자들을 만나왔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받았던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두려움과 기대감인 것 같아요. 듀얼 브레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라는 이 양가 감정 사이에서 독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독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만났던 실무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챗GPT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PT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불과 한 2년, 한 3년 만에 이분들을 다시 만나면 전 이제 GPT가 없으면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자나 교사,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금융업계 종사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들 전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이 직장인의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많이 본인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지 그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완전히 직종이 사라질 위험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텔레마케터 직종의 경우에는 약 99%의 확률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마지막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AI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 엄청 공감 가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AI 없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AI를 업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빅터는 교사로서 좀 AI로 인해 우려스러운 점은 없으실까요? 사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과제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제 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과제를 내주면 그걸 AI에게 넘기면 답안이 나와버려요. 그럼 사실 이게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학생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수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은 교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듀얼브레인의 2부 강론에 보시면 교사로서의 AI 그리고 코치로서의 AI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강사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도구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혹시 줄리 있으실까요? 저는 이썸몰릭 교수가 듀얼 브레인의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으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를 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라는 원칙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업무를 하실 때 AI 서비스를 항상 켜놓고 내 업무에서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악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다만 이 AI를 활용하되 AI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원칙은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처럼 대한다는 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마치 지금 이 사용자를 보조하는 사람한테 지시하거나 협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거죠. 만일 사용자가 의사라면 의견을 협의하는 동료 의사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선생님이라면 보조 선생님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요구하고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쓰시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실망하고 계시다고 해도 현재 지원되는 AI 기능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AI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AI라고 생각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인공지능을 업무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낙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썸몰릭 교수의 4가지 대응 원칙이 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주제를 바꿔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이나 우려스러운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챗GPT에서 공개한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게 말 그대로 열풍인데요. 당장 카카오톡 프로필만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서 올리고 있는데, 정작 지브리를 창단한 미야자키 하야오 작가는 인공지능의 작품을 보곤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크게 비판을 했고, 오픈 AI는 해당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저작권 문제라던가 인간의 창의력이 말살될 거라는 위협,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실존적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빅터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해주신 질문 중에 인간의 창의성이 말살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두 분은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브리 열풍 있었을 때 이미지 만들어 보셨나요? 네.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과거라기 하기도 조금 그렇죠.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창의의 영역이다 보니 진입장벽이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도 예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을
체크를 하신 분들이나 접할 수 있는 게 분명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평소엔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제가 특히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에 예술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분들의 메인 도메인은 예술이죠. 요즘은 어때요?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학습하셨던 많은 분들이 누구든지 자신이 상상하고 있었던 걸 창작 활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잘 충족하기 위해서는 작가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먼저 법적으로 제도화가 잘 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끝으로 게스트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감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먼저 빅터. 혹시 영국 소설 중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 아시나요? 네. 사실 뭐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AI 시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리.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듀얼 브레인 책의 큰 제목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부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감상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듀얼 브레인,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자신이 아직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책의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2부 강론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는 2025년이 AI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이썸 몰릭의 듀얼 브레인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 구독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레스트 소프트 J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줄리, 빅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맨날 사실 챗 GPT만 얘기하고 있긴 한데 AI가 이제는 그냥 온데간데 다 들어간 게 혹시 최근에 나온 인조이라는 게임 아세요? 아니요.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는데 심시티는 아시죠? 네. 심시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한국 버전 나왔는데 거기에 대충 페르소나 만들어서 돌려놓으면은 그 생성형 AI가 그 안에 있는 주변의 사물들도 만들어주고 그 캐릭터가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게 뭔지도 걔가 만들어서 이렇게 진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인조이는 심시티가 아니라 그냥 심즈. 아 그냥 심지구나. 심시티가 아니라 심지군요. 아하. 심시티는 아는데 그쵸, 그쵸, 그쵸. 심시티는 아는데 난 심즈는 맞다. 몰라. 심지였구나. 이게 쿠키네요. 좋은데요?